오늘은 전신보비 하겠습니다. 이 보는 청정심은 항상 스스로 원명하고 두루 비춘다. 세인이 깨닫지 못하고 다만 견문각지를 오인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견문각지의 덮이는 바가 되어서 정미로운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바로 무심하면 본체가 스스로 나타난다. 마치 태양이 허공에 올라 시방을 두루 비춤에 걸리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오직 견문각지의 움직임이지만, 견문각지를 텅 비우면 곧 심노가 끊어지고 들어갈 곳이 없다.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이 본심이다. 좀 어렵죠? 예, 말이. 그죠? 근데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그냥 이게 눈앞이 그냥 본체라는 거예요. 견문각지를 따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견문각지 자체가 바로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본체가 그냥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행위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견문각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 없어서 무아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그런데, 무아라고 하니까 아예 나가 없다고 하거든요. 없이 있는 거예요. 없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있잖아요. 경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문각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찾지 마라.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본체라는 얘기예요. 본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수십 년을 나라는 걸 갖고, 생각으로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전체가 나은 거예요. 이것만 내가 아니고. 그래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 이래 내 애들이 우리 선생님 또 우주 얘기한다. 맨날 우주가 너라고 얘기하면 또 스님 시작됐다면서 그 얘기하거든. 근데 그렇게 보살들한테는, 왜냐 이거 내가 아니 그럼 나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 보면 아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때까지 나가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왜 생각하기 싫고 사색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스님 안 들을래요 이런다니까. 스님 고만 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이래요. 그냥 이거 자체예요. 그냥 보살님 지금 만약에 보살님 말씀하실 때 나 하는 그게 나거든요. 나 하는 그게 나라고, 이게 나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 말씀이 부처라고 얘기하는. 지금 보살님 말하고 있는 거. 이것뿐 할 때 이것뿐이 그냥 그 자체로 보살님들이 견문각지고 보살님 본체라는 거야. 이것뿐. 그러니까 어디서 찾겠어요? 보살님들 그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세월만 가고 안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자꾸 찾으니까. 그냥 이걸 하니까 이거. 그래서 자꾸 눈앞을 하니까 또 눈앞을 찾는 거예요. 그래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눈앞을 하면 또 눈앞을 찾는 거야. 이걸 하니까 또 안 믿으니까 눈앞에 그냥 그게 본인이라 해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보살님 이거라 해도 찾고, 눈앞이라 해도 찾고, 이것뿐이라 해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대로 씌어지면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씌어져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시간을 두고 내가 이제 체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과 내가 완전히 체화가 내가 완전 내게 돼야 되거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알기는 진짜 쉬운데 내가 이제 체화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으면은 태양이 뜨면은 눈이 녹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왔는데 태양이 한 번 뜬다고 녹을까요?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냥 태양은 뜨기만 해요, 계속. 그럼 눈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겠죠. 한겨울 내내 왔던 눈이 조금씩, 오늘 태양이 뜨면 또 조금 녹고, 내일이 태양이 뜨면 또 조금 녹고, 그 다음 태양이 뜨면,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눈이 녹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세월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눈이 조금씩 녹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지 않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알고, 내가 그거구나 하고 딱 안심하고, 그냥 계속 내가 이게, 이 생각을 조금 이 한 곳으로 모아가. 이게 눈앞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태양이 뜬 거거든요. 그럼 내 그 생각이 녹아내리는 게 보여요. 자기 생각이 녹아내리는, 눈처럼 녹아내리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너무 미세하게 녹아내리니까 처음엔 잘 안 보여. 근데 세월이 탁 지나서 보면, 아, 내가 달라졌네? 내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에 같으면 화가 났다 하면,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우스워요. 그죠? 자기 생활이 되면 보살님도 봐라 웃으시잖아. 자기 생활 그대로 되니까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야. 근데 모를 때는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거든요. 진짜 너무 어렵게 들리거든. 왜?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직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보는 게 어려운데 보기 시작하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진짜 선명하게 보여. 오히려 이런 사물보다 그래서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보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이. 그래서 서서히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태양만 띄우면 돼요. 태양 띄우는 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태양만 뜨면 태양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태양만 떴는데 눈은 저절로 녹아내리듯이. 그냥 내가 눈앞에 보고 있으면 그냥 생각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게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녹아내려져요. 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이걸 보고 있는 순간 내가 다 변한 걸 보고 저도 놀래거든.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더 힘주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은 이 공부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난 이거를 우리 가족을 자랑하려고 그러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몇십 년 떠돌아다니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잘 얘기를 해줘요. 왜냐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너무나 이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고요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제 옆에서 늘 보는 가족이니까 보살님들한테 그 얘기해 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내가 한 번씩 보살님들한테 잘 해주는데 진짜 만 5년도 안 됐어요. 횟수로 5년이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법 알고는 그게 그대로 맞춰가지고 사시고 너무너무 편하게 사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되는구나 그럼 다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살님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제가 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그때는 마치 이런 책을 볼 때는 그래 여기서는 그러는데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이럴 때 참 진짜 답답했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었고 이건 분명히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 이런 식으로 체화가 안 됐어. 그리고 특히나 건강경 같은 경우는 저도 건강경 도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건강경의 그 여몽한포용 여로영여든 이 구절이 내 삶에는 전혀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는 난 다 있어 보이고 그게 환상 같지가 않고 근데 말로는 그래 환상 같다 또 저게 없어지니까 저거 없어지는 걸로 보고 환상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따가 없어지니까 환상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데 내 삶에는 그게 그렇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번개처럼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전에서 그냥 이걸 부상하니까 비유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그게 여몽한포영이 그게 내가 진짜 삶으로 진짜 체화될 때는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진짜 경전이 내 삶이 될 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거짓말 안 하셨네. 진짜 맞네. 진짜 이 세상에 그렇구나. 그냥 이게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그렇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한 그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살님들이 이게 내가 뭐 내 몸에 체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을 두고 이게 바로 알아지는 게 있고 세월을 두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의문을 던져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에 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제 막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의심을 나는 아직 이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의문을 이렇게 던져 놓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을 두고 바로 이렇게 답이 오는 게 있고 한참 지나야 10년 20년 지나야 답이 오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체화가 되고 또 이제 내가 그대로 삶에 적용해보고 쓰면은 그게 수많은 가지를 이게 서지고 그게 응용이 될 때는 진짜 이게 칼 한 자루 가지고 별거를 다 칼 한 자루 가지고 음식은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개 딱 이렇게 뚫어지면 그게 희한하게 일사천리로 다른 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30살 된 애가 왔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 주식과 채권과 환율과 세계 경제 시장이 그냥 도표로 그냥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은 주식 따로, 부동산 따로, 채권 따로, 환율 따로 이렇게 보고 그냥 주식의 전문가, 또 채권의 전문가, 부동산의 전문가 이렇게 보지. 그게 한계를 알아서 이게 아울러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되고 지금 우리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식체제가 낱낱이 다 떨어뜨려 봤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계를 볼 때 이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걸 결과를 보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과정을 보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그 원인이 있어서 이 과정이 왔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왔고 이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결과만 보거든. 이 과정은 안 보고. 그러니까 이쪽 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내가 낱낱이 보고 자세히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과정을 다른 걸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게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추해서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 볼 때는 점으로 보지거든요. 점으로 봐지는데 이게 과정을 유추해보면 이게 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모든 게. 그럼 우리 사회 경제 모든 이렇게 뭐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것도 이걸 보므로 해서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이거 보면서 지혜가 생겨요. 이게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근데 요즘 저한테만 오면 애들이 고슬고슬 죽어요. 그냥 싱싱한 애들도 오면 시들시들 해갖고 그래서 내가 자꾸 아직 니하고 소통이 안 된다. 너랑 내가 언어가 아직은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니까 나한테 좀 일러줘.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 물 주면서 나한테 좀 일러줘. 네가 물이 필요하면 나한테 꼭 보라고 일러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 요즘 뭐 이래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뭔지 좀 이상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쭉 쳐져 있어요. 그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 까당까당하게 애들이 단단하고 까당까당해요. 그런데 물기가 없는 걸 보면 애들이 희죽거리 이래요. 그냥 약간 물 먹을 때 너 물 먹을 때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물을 줘요. 그냥 물을 주다 보니까 애들이 보면 또 보하게 먼지를 더 뒤집어 쓰고 있어요. 너 목욕하고 싶구나. 이래가지고 가져가서 또 목욕시켜줘봐요. 그러면 애들이 잎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면 보여요. 그 나중에는 걔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아래는 저 나무가 계속
병을 하는지 계속 뭐 진드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이거 지금 바람에 저 바깥에서 진딧물 같은 게 날아올 수 있대. 여기는 없었어도. 그래, 내가 이렇게 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래요. 네, 이러니까 스님 저런 바람으로 이래갖고 진딧물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약을 치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급하니까 약을 빨리 가서 사서 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이러고 바로 쫓아갔어요. 꽃집에 가서 그 애들 칠 수 있는 그 약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치면 될 거래요. 그래서 그 약을 갖고 와갖고는 하루에 두 차례나 줬어요. 계속 이제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다 여기 있는 걸 다 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 다음날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 바닥이 말끔한 거예요. 왜냐면 진딧물이 떨어져 바닥이 찐득찐득한데 바닥이 말끔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들 이파리를 딱 보는 순간 깽한 거예요. 사람 눈이 깽하듯이 쟤들이 깽한 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나와가지고 바닥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내가 네 말을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네 언어를 대신 해주네. 내가 이러면서 대신 말해줬구나. 통역사가 와서 말해줬구나. 이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네 상태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줬으면 금방 네도 괜찮았을 건데 안 그러면 이제 야가 죽을 판인 거야. 그 진딧물 때문에.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내가 저걸 죽이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게 보면서 미안하다 계속 자꾸 미안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과도 다 이렇게 소통하면은 하나도 걸림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저런 거 보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물하고도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같이 살아보면 언어가 통한. 저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나 계속 이제 좀 친하고 싶다.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좀 듣고 싶고 난 네하고 친하고 싶다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물 주면서. 해봐요. 보살님들이 저런 게 소통이 되면 사람하고 소통하기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보살님들하고 생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도 계속 제가 눈빛으로 따뜻한 시선을 그냥 보내요. 왜냐면 다 처음 봤기 때문에 다들 조금 경계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와서 이래 보면 그냥 웃으면서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그냥 따뜻한 에너지만 보내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뭐겠어요. 그냥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따뜻한 눈빛만 보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다 하게 되고 부드럽게 하고 그럼 다음에 스님이 또 올게요. 이제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 와서 스님 다음에는 이제 이거 때문에 궁금하면 오겠다 하고 차 한잔 스님하고 차 한잔 마셔서 가서 너무 기분 좋게 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얘기는 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저런 것 하고도 내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니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언젠가는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보살님들 보고 내가 악기를 배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해보라고. 되거든요. 소통이 하면 돼요. 내가 아직 그게 관심이 없고 그거하고 그만큼 친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소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그거하고 말하게 되고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래. 우리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 좀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으면 행복해 할지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도 일단 멈춰봐요. 멈추면 보여요. 그게 희한하게. 어떤 그 인문학 작가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서는 첫 장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게 아니래요. 중간중간 어디서 자기를 멈추게 하는 문장을 보래요. 자기를 멈추게 하는 문장을.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사유를 하래요. 사색을 하래요. 이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오쇼 책을 볼 때 너무 신나고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5조 책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장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너무 그 글귀가 좋아서. 그래서 그 글귀가 좋으면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멍청하게 그걸 그냥 즐겼어요. 그 말귀를 즐겼어요. 그냥 그 말귀만 즐겨도 내가 막 환희심이 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봐도 이 책장 하나가 안 넘어갔어요. 그거 즐기기 위해서, 그거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저하고 맞는 책들은 1년 내내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옆에 두고 끼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한 개 가지고 오래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그냥 사색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1년에 한 권밖에 안 본대요. 근데 책을 수십 권을 썼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책을 많이 읽고도 책을 한 권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별로 안 읽고도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면의 힘이래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내면의 힘이라는 거. 그 자기도 보기 시작하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들한테 역사나 지리나 사회나 이런 거를 외우게 안 한대요. 그냥 자세히 보라고 얘기한대요. 진짜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 보고도 생각을 멈추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봐봐라. 자세히 보면 다 보인다고.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저런 나무들도 자세히 보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정신분석학자가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생각할 땐 자기 존재를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내가 존재를 알면 생각도 내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엔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래, 생각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게 말은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거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실제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앙리 베르그송은 운동의 궤적으로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해보면은 진짜 다 이게 보여요. 처음에 제가 아는 스님이라고 언단 스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부터 아시던 스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철학책을 권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철학책을 진짜 못 보겠더라. 머리 쥐가 날 것 같은 거야.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책을 봐야지 내가 이제 언어의 밀도가 있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 스님이 책을 많이 주셨는데 그 책도 다 못 봤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분이 한 번 오셔갖고 저 책에 보고 그 책이 하얗고 선도 하나 안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 다시 가져가. 이 책 내가 다시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가지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제 책 하나를.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보여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철학책이. 그게 운동과 운동의 궤적이라는 것도 지금 이 말과 똑같은 운동 자체와 운동의 궤적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 속에 있는 나와 실제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운동과 운동의 궤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자체와 운동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와 나는 다르잖아요. 근데 내 존재를 알게 되면 이게 내 존재 안에 있거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근데 처음에는 이걸 알려고 하면 내 존재부터 알아야 되니까 자꾸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고 보면은 생각도 나고 그래서 경몽각지가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몽각지가 곧 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완전 체화될 때까지는 이게 걸려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걸 알면 자기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체화가 안 되거든. 왜? 그걸 가지고 자기 걸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걸. 그래 자신이
본질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스스로 본질을 실현하며 사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그죠? 이 말이 보살 아시겠어요? 자신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스스로 본질을 실현한다. 본질을 실천하고 산다. 사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파악했다는 생각은 내게 안 돼요. 생각으로 그냥 흘러. 근데 스스로 본질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내가 본질을 모른다고 해도 그거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그건 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책에는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해놨어요. 언어의 밀도가 초밀초밀하게 하니까 이걸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 보는 것도 내가 인식 수준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이 봐지면 나중에 그런 책도 봐져요. 그 두껍고 힘든 책들이 그냥 내 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세히 보면 보여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눈앞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런 것이 다 보여요. 희한하게 여기 쓰는 지혜가 생기고 자세히 보이거든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데는 수없이 많은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살님들이 공부를 할 때 태굴심 가지지 말고 나태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오시는 분들 보면 저랑 너무 닮아 있는 걸 내가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처럼 헤맸구나. 나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최고로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원단 스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저를 이렇게 깨쳐줬어요. 그래서 중간에 오면서 자충우돌도 많았고, 또 한 번은 이 길 잃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이게 잃어버려요. 내가 여기에 관심을 안 두면. 그래서 어느 날 없어졌어요. 다시 그때 그분이 10년 지나서 또 오셔갖고 또 이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게 자리가 안 잡혔어요.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저도 자리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또 계속 그래도 이제 스님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이제 말하고 또 제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 보고 또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는 최고로 이제 많은 그 도움을 받았는 선생님은 무심쓰는 선생님은 원래 제가 이제 책으로 많이 일찍 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심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 접하고 있어서 이제 나중에 무심선생님 만나서 보고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몽지쌤, 릴라쌤, 행복 아침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내가 공부가 익어질 때 그때마다 스승이 내 옆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요즘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행복 아침선 선생님이 여기 와서 법문하시니까 그냥 생생하게 저는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 하시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고, 그 고민하는 것들이 전부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고 또 내가 걸어왔던 길이니까 이게 더 보면 더 적응하고 안 됐고,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내가 물 한 모금 주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저도 옛날에는 모르는 부분에 답답했을 때 누군가가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았고, 딱딱하게 또 이제 말하자면 핀잔 주는 거는 저도 듣기 싫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럴 때 부드럽게 한마디 해주고 그걸 잘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찾아올 때 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안면 그냥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유튜브로 알아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부드럽게 그 사람이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늘 그 1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궁금한 거
내가 성심성의껏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오시는 분들한테 가르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내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나도 어느 순간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글을 써놓는 걸 보면 글 쓰면서도 누가 타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글 쓰는 것 자체를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굳어 있구나, 내 언어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게 따뜻하게 오지 않겠구나. 저 스님 왜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이렇게 받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냥 따뜻한 눈빛을 주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그냥 대답해주고 성심성의껏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나를 보고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냥 난 텅 비어서 그냥 있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내가 그냥 따뜻한 눈빛 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 보고 집에 가서 이거 배웠다고 식구들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돼가 있을 때는 누가 그렇게 딱 한마디 말해주면 진짜 소중하고 감사한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답답해서 그쪽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왜냐하면 나는 그걸 저희들 가족들 보면서 내가 철저하게 그게 많이 느꼈으면서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어나는,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글에서 보면서, 글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그 글을, 내 글을 쓰면서 누구한테 가르치는 글을 막 적어 놨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 보고 적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단문이라도 적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잘 보여요. 왜? 이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봐야 돼. 내가 적었는 걸 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내 실수한 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고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쓴 것이 내가 스승이 돼서 내가 제자가 돼서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다 여기 오는 분들은 저보다 다 오래 공부하셨고 저보다 또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제가 가르쳐 줄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 답답해서 왔는데 그냥 그 사람 들어주면은 이렇게 보이거든. 그 사람 뭐가 답답한지. 그것만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치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처사님 그것만 치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놀래요. 이렇게 자기가 거기 걸려 있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실수가 다 드러나요. 저한테 얘기할 때. 그럼 저는 보이거든요. 선생님 그거 한번 이렇게 치워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멈춰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멈춰보세요. 예. 그냥 이렇게 눈앞에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눈빛으로 저 보세요. 이렇게. 그게 훨씬 더 그 사람이 저하고 더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하고 가더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이 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오면 그런 얘기를 또 저도 피드백을 듣잖아요. 스님 따뜻해서 참 감사했어요. 여기 와서 낯설지 않았고 스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저희 다 스승이에요. 요즘. 그래서 제 최고의 스승은 저에게 뭐라고 해도 제일 첫 번째로 스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하면 전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자연. 끝없이 나는 그 사색하면서 자연을 보고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답답할 때도 나무를 보고 얘기를 했고, 제가 답답할 때는 하늘 보고 얘기했고, 물어볼 때도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 얘기를 한없이 들어주잖아요. 자연은. 그래서 그냥 전 첫째로 말하면 자연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게 너무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주역이나 사주 같은 걸 접하게 됐고, 그 자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인과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오실 때 그런 제가 사유한 부분들을 그냥 전해줄 수 있었고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냥 저는 가만히 이렇게 있을 뿐인데 그분들이 와서 제 스승 역할을 해주잖아요.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저 보면서 저도 배우고,
그 사람도 제 거 공감대 형성해서 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만 저 괴롭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왜? 저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가 아니에요. 이게, 불시 도거든요. 이게 지의 지자에, 아니 불자에, 이시자에 도, 길도자거든요. 알면 도가 아니라. 아는 거는 힘이 없어요. 자기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만 자기 거예요. 진짜 실천하는 것만 자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하면서 지금 실천하고 사느냐. 내 몸에 체화돼서 그냥 저절로 나오느냐. 그죠? 우리는 내가 따뜻하지 않으면 따뜻함이라는 걸 계속 따뜻함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따뜻함이 완전 체화되면 그냥 내 스스로가 따뜻함이 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거 요즘은 제한테는 가장 이게 오래도록 입에 이렇게 머금고 있는 단어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따뜻함은 도대체 온도가 몇 도나 될까? 따뜻함을 과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냉혈인간이라도 따뜻함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이 녹지 않을까? 뜨거운 사람이라도 그 따뜻함이라는 옆에가 가까이 있으면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사람도 따뜻함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또 차가운 사람은 따뜻함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 따뜻함이 항상 이렇게 머리에 있어요. 따뜻함. 이게 사람들이 잃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따뜻함이라는 걸 그냥 내 언어 속에 머금고 있을 때 상대방에서 그걸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들어요. 지금 참 따뜻하시네요. 전 진짜 차갑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냉혈인간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차가워서 선생님한테 말도 한마디 못 붙이겠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선생님 참 따뜻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낯설지가 않고 참 좋네요.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차갑다는 얘기보다는. 당연하게 그냥 차갑다는 얘기를 난 너는 오래 들어서 그냥 처음엔 따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어색하더라고요. 내한테 안 맞는 옷 입었는 것 같이 어색한데 지금은 또 그게 바뀌었어요. 참 스님 맑으시네요. 따뜻하시네요. 이렇게. 듣기도 좋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낯선 처사님들 오시면 도대체 저 스님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가 저를 다루러 와요. 다루러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없는 듯이 있어줘요. 계속 저를 찔러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있어 보세요. 처사님 하면서. 지금 처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처사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요. 저는 없거든요. 처사님만 계세요. 하면서. 그냥 저는 처사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저는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서서히 이렇게 경계가 풀려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경계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가 가실 때쯤 되면 자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때. 그래서 어떤 것도 대립하거나 경계 테스트를 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냥 그 따뜻하면 다 무너내린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처음에 막 오셔갖고는 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다녔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분도 봤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있어줘요. 그냥 빙긋이 웃고 그냥 있어줘요. 그냥 가만히. 그럼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냥 경계가 풀려서 자기 얘기를 막 하고 가요. 그럼 나중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스님 어제가 좋았고 다음에 또 한번 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그 따뜻함이 참 좋아요. 그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저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을 따뜻함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자기한테 딱 이렇게 언어가 이제 마음속에 머금어지는 언어가 어떤 건지. 그래서 항상 이게 책을 보거나 어떤 걸 볼 때 진짜 멈춰 보세요. 멈춰서 자기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보고 있는지, 얼마나 내 삶에 체화를 시킬 수 있는지, 내가 실천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